증정시록 38권 중종 15년 3월 20일 모신 첫 번째 기사 1520년 명정덕 15년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요즘 연이어 재변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심상한 일처럼 봄으로 삼가고 경계하는 일이 있어 헛된 문식만 많고 실지가 없다 하며 동지사 이항이 아르기를 헛된 문식이 많기 때문에 나라 일이 따라서 그렇답니다. 대개 제도와 절문은 모두 3대를 본받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한갓 그 거칠에만 있고 실지가 없으면 어찌 3대의 정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근래 3대를 본받으려 하면서 그 실지는 모두 허위였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나라 일이 그릇되었습니다. 만약 매사에 실지가 있고 하는 모든 일이 이치에 합당하고 실지에 맞는다면 3대의 치스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한 고종의 일로 보건대 호인이 상수한 오직 위축되어 웅크리고 있게만 하는 것은 자신을 보존하는 계책이 되지 못할 듯하다 한 이 말은 매우 적실한 말입니다. 옛사람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뒤에 안정되고 죽을 지경에 처한 데에 살아남게 된다 하였습니다. 고종은 구차스러운 안정을 그대로 따르다가 한갓 간신히 강화하자는 의견에 오도되어 끝내 약해져 떨치지 못하였으니 이 또한 허위를 따르고 실지를 힘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대사관 서지 지평 임건이 문근을 파직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논하니 영사 이 요청이 아르기라 대간의 말이 이와 같으니 파직시킴이 가합니다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문신으로 한어와 이문을 일습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성취된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사대하는 일은 아주 중한 일인데 최세진 한 사람뿐이니 매우 불가하다. 만약 마음과 힘을 다해 한다면 어찌 단지 이 사람뿐이겠는가. 하매 특징간 강증이 아뢰기를 만약 힘을 다해 한다면 누군들 배우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각기 직사에 얽매여 전념할 수가 없어 그럴 뿐입니다. 대개 이문과 한어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이목에 익숙한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전업한 뒤에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 요청은 아래기를 요즘 정강할 때 보니 윤계가 배울 만한 소질이 있습니다 하고 강쟁이 아래기를 윤계는 말의 음조가 분명하여 과연 배울 만한 사람입니다. 만약 전리역해서 배운다면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최세진 혼자 일습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 지금 경사에 가게 된다면 예습하는 사람이 최세진이 없이 질문할 데가 없게 됩니다. 하였다. 임건이 아뢰기를 상교에 이르시기를 하늘을 감응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야 되지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곡국가의 복입니다. 저늘이 실지가 없었던 거칠의 일들은 상하가 모두 징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무릇 일이란 혹 거친 데서부터 정한 대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말에서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있어 실지가 근본이기는 하나 문식 또한 패할 수는 없습니다. 한나라와 천하는 작고 큰 점에 있어서 같지 않지만 그 다스리는 도에 있어 규모와 절목은 갖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신일찍이 병조단관으로 있을 때 보니 군무에 관한 일 또한 모두 허장성세일 뿐 실지는 없었으며 금군에 있어서도 전에는 수가 매우 적었었는데 지금은 배나 됩니다. 또 국가에서는 갑사를 정병으로 삼는데 남을 시켜 시험과 입속된 자들이 많으므로 그 수가 원액의 배나 되지만 실들은 모두 잔약하여 공로를 질 수조차 없으니 이런 군사로 적과 싸우게 된다면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별시 또한 원액의 배나 되지만 허장성세일 뿐 실제 인원은 없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대전에 정한 액수와 같이 정선해서 보충한 뒤에 라야 가하다고 여겨집니다. 또 갑과 출신의 무신으로서 곧 수령이 되었다가 고과의 전을 받아 산직에 처해진 자가 많이 있으니 이들을 그 미군에 충당한다며 반드시 새로 입속시키는 자들보다 나을 것입니다. 문신으로 산직에 있는 자는 모두 학관으로 보충하는데 무신만 그렇게 하지 않으니 또한 문무를 아울러 쓰는 도가 아닙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갑사와 별시가 원액보다 많아 허장상세일 뿐 실지가 없다면 정선화의 감히 마땅하다.
함의 특징관 박유령이 아래기를 그 군적을 상고하면 과연 남는 액수가 있었으나 혹주권은 상리의 질병 등으로 번들 수 없는 자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양계의 군사는 정수에도 차지 못하니 일시의 패단을 근거로 그 숫자를 경감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임건이 아뢰기를 정병 역시 모두 약하고 병든 사람들로 헛된 숫자만 과장할 뿐이니 감축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박유령은 아뢰기를 금년에 군적을 개정함이 가합니다. 그러나 개정할 때에 수령 등이 남김없이 밝혀내어 빠지는 자가 없게 하면 좋겠으나 태만하여 법대로 하지 않고 하리들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지방의 간활한 토는 전부 빠지고 가난하고 잔약한 백성 모조리 군적에 충당됩니다. 군졸이 잔패하여 부실한 이유는 진실로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하고 참찬간 이빈이 아뢰기를 평안도는 군인이 모두 보솔이 있으므로 잔패하게 이르지는 않았으나 함경도는 군인의 유여정이 없는 데다가 또 비밀리 자기 자제들을 비인에게 파는 것이 이미 습속이 되었으니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루한 무사로서 그도의 수령이 된 자는 극에 많은 민정을 점유하여 끌어다 아문에 숨겨 놓는데 부모가 울부짖으며 찾으면 수령은 그 입을 막기 위해 반드시 너가 야인들에게 판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말을 만들어 혹 곤장 아래에서 죽게까지 만들었는데 근래에는 수령을 가려보내기 때문에 이런 패단은 없어졌습니다. 병화도 군사는 방수에 익숙하여 적을 만나면 곧장 싸우려 하는데 함경도의 군사는 비록 저들에게 포로가 되더라도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기 때문에 적을 만나 포로가 되더라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전번 황영이 종사관으로 있을 때 저들이 우리 군사 한 사람을 포로로 해갔는데 뒤에 황영이 그 포로해 간 야인에게 물으니 그 사람이 긴 편전을 쥐고 있으면서 쏠 생각을 하지 않으므로 잡아갔다 하였습니다. 그도 군민이 이와 같기 때문에 방수가 경고하지 못하니 변방에 헌단이 있을까 매우 우려가 됩니다. 허단 군현에 일일이 사람을 가려보내는 것은 불가하겠지만 관찰사를 가려보내도 일도를 총괄에 다스리게 하면 이 같은 패단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 관찰사가 이 사견이 갈 때 이것으로 개유함이 가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무신중에 설만한 사람이 있다면 병조가 들었음이까 하다. 서북 양계의 사변이라도 있게 되어 토병이 이것을 막기에 부족할 때면 부득이 경군을 보내야 할 것이니 경군의 마필과 군장을 미리 단속하여 완비하게 함이 가하다 하며 서지가 아뢰기를 북도 병마에 이른 신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갑사는 보가 5인이고 정병은 보가 3인으로 되어 있으니 각 고레스는 그 보에게 관역을 책임지으면서 호수를 따라 방수하러 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호수는 홀로 마필과 군장을 갖추어 외롭게 방수하러 가게 되므로 끝나는 지탱하지 못합니다. 이미 이것이 습속이 되어 갑자기 한도의 패단을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관찰사가 미리 알아 적절히 조처함이 가합니다. 하였다. 이빈이 아뢰기를 신이 장단 부사로 있을 때 토호 고윤양이 방자 포악하여 고울 사람들의 고통을 당함으로 곧 잡아 가두었는데 지금 그대로 가둔 채 결단하지 않고 있으니 신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전후에 많은 사람을 죽였고 윤리와 강상의 폐역을 범하여 그 주의상이 분명하니 속히 전형을 밝힘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2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정정사 김세필 경사로부터 돌아오니 상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중조의 일이 어떠한가 하며 김세필이 아뢰기를 황제가 남경에 있어 소식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조정에서 외국인을 맞는 일을 황제가 경사에 있을 때처럼 하고 순수하러 나간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왕이 반 핸드스나 고제의 유조에 따라 법에 의해 차단하지 않고 금고시켜 한 지방에 구금시켰습니다. 주명은 곧 황제의 양자로서 주시로 사성한 자인데 황제의 남행에 수행하던 중 황제가 그를 잡아 북경으로 보내고 그의 부모 및 인척집을 모두 정몰하라 명했습니다. 주명은 가장 총애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 사람마다 괴이하게 생각하면서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모릅니다.
속도 변경 장비를 잘못하여 달자가 틈을 여번 오락질을 자행하며 장성한 모퉁이를 헐고 기탄없이 출임하므로 거의 편할 날이 없어 사람들이 모두들 조만간에 적이 반드시 이를 것이라고 스스로 의심하여 편안히 살지를 못합니다. 서반 이 흠이 이르기를 들으니 그대 나라에서 왕세자의 책봉을 청하러 온다고 하는데 마침 지금 황제께서 남경에 계시어 환호하실 때를 기약하기 어려우니 사신이 필시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다 하였으니 매우 염려가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제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며 김세필이 아뢰기를 활 쏘고 말 타는 기예입니다. 달자의 변을 들으면 반드시 자신이 직접 정벌하려 할 것이므로 비록 변방에 경보가 있어도 황제에게 아뢰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하였다. 준조실록 38권 증정 15년 3월 20일 무신 세 번째 기사 간운이 문건의 일을 하려으나 연하지 않다. 준조실록 38권 증정 15년 3월 20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전라도 광주 등에서 눈과 서리가 내리다. 증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21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영사 남곤이 강하던 글 대문에 임하여 아뢰기를 옛날에는 백성이 모두 농사에 힘써 큰 고을에는 권농관을 두었는데 이것은 농사를 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삼인 가운데서 농민이 가장 고생스러워 1년 내내 부지런히 수고해도 스스로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말을 추구하기를 좋아하여 농사를 진정하지 않습니다. 진력하지 않습니다. 모두 재화 중에서 포와 곡식이 더욱 중요하니 곡식은 백성이 먹고 사는 것이요 포는 백성이 입고 사는 것입니다. 옛날 남제 때에 전화를 통용하고 동시에 포와 곡식을 같이 유통시키되 폐지하지 않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전화와 저화를 통용시키려 하였으나 할 수 없으므로 포와 곡식을 통용시키는 것입니다. 전에 저화를 다시 사용하려 하였을 적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목전의 현실만 안일하여 저화가 통용되면 백성에게 해롭다 하였기 때문에 통용시키지 못한 것뿐입니다. 또 술을 전매하는데 돈을 거두는 일은 바로 백성에게서 거두어 자신을 복양하는 것이니 왕자가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농사와 양잠은 근본인데도 백성이 진력하지 않으니 만약 가뭄이라도 들게 되면 구황에 대비할 방도가 없다. 이것은 관절사와 수령이 당연히 단속할 것인데도 모두 하지 않고 있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지금 제도에 모두 장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이 전라도 관찰에 있을 때 철저하게 금지했는데도 지금은 전일보다 심하여 시장에 나오는 자가 몇 만에 이르니 이는 모두 농사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으로 민사를 방해함이 심한 것입니다 하고 시간간 박수문이 아뢰기를 장신은 근래부터 생기기 시작하여 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남녀 간에 주육을 마련하여 시장에서 팔아 이 일을 취하고 있으니 근본을 버리는 패가 이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장씨의 일을 어떤 사람은 편리하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이것은 말을 추구하는 것이다 했다. 장령 김영이 아뢰기를 근래 거둬들이고 흩어주는 일이 마땅함을 이루면서 사체를 금하고 있는데 백성은 단지 공가의 저축만 믿고 달리는 먹고 사는데 힘쓸 것이 없으므로 가난이 더욱 심합니다. 공가에서는 비록 창고에 쌓아둔 것이 있지만 어찌 백성 한두 사람이 굶주린다고 해서 급급히 창고를 열겠습니까? 사체를 금지하는 것은 실제로 백성에게 불리한 것입니다 하고 김영희 또한 정은 심언경과 문건의 일을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이미 아랜 바와 같이 비록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강하여 제수하였으니 징계로는 충분합니다만 위에서 결단하시게 달렸습니다. 또 이 사람은 전에 이미 시종을 지냈는데 지금 평강시켰으니 역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구는 조중에 있을 때 실수가 많았다면 반드시 조광조 등과 같은 죄일 것이다. 그러나 지나간 일이니 일일이 책할 것은 없다. 만약 이것으로 문건을 파직시킨다면 사람마다 반드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전주서 윤건은 오랫동안 시종으로 있었고 또 글을 잘 하는 사람인데 신이 들으니 일기를 고찰하라는 분부가 계셨다고 하나 이는 반드시 윤구의 말도 꼬리의 착오일 것입니다.
만약 참으로 그러한 실정이 있었다면 끝까지 추문함이 가합니다. 만약 은사는 다만 은사는 반드시 빠뜨린 폐단이 있는 것인데 만약 일기를 상고한다면 연루되는 사람이 많아 옥사가 만연될까 신은 두려워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일기를 상고하라 명한 것은 단지 신용계의 말이 있나 없나를 상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른바 만연된다는 뜻을 나는 알지 못하겠다. 하며 김영은 아래기를 이 일은 큰 일이니 비단 한때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만세의 잘못입니다. 그 실정을 추궁해 물어야 마땅합니다. 하고 남건이 아래기를 경중간에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마는 만약 실정이 없는 일로 주의를 준다면 옳지 않으니 마땅히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하고 심언경이 아뢰기를 마땅히 그 진위를 물어 판별하되 만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만연된다는 의미를 알 수가 없다. 그 초사가 일기에 쓰인 것과 서로 다른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만약 일기를 고찰하게 되면 아마도 옥사가 만연되어 조정이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용구는 이름 있는 선배인데 어째 참으로 이 같은 일을 했겠습니까? 하고 김영이 아뢰기를 이름 있는 조사가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문하는 것이지 만약 어리석은 백성이 그랬다면 반드시 이같이 할 것도 없습니다. 소소한 일도 이같이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큰 일이겠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말과 같다면 용구는 반드시 흉악하고 사특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러기라 정성을 뽑는 일은 큰일인데 만약 참으로 이같이 했다면 그 죄는 용서할 수가 없다. 만약 꼬투리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꼭 죄 줄 것은 만약 말꼬투리가 잘못되었을 뿐만이 아니라면 뿐만이라면 꼭 주의 줄 것은 없으나 주문함이 가하다 하였다. 중조실에 38권 중종 15년 3월 21일 연대를 뒀다. 중조실에 38권 중종 15년 3월 21일 기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장성을 뽑을 때 수의한 말을 윤고가 정원일기에 써놓은 것이니 상고하여 아래라. 또 윤고의 소위에 말하기를 만약 그 당시 승지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으니 당시 승지를 불러서 상세히 물어 아래라 하며 이성동 한효원이 소명을 받고 와사리기를 그때 윤고가 신용계의 말로 회개하기를 장성을 뽑는 일을 거듭 하문하셨으니 신중한 듯이 지극하십니다. 전일 하문하셨을 때 정광필과 의논하여 아래였으니 그때에 어찌 헤아려 보지 않고 아래였겠습니까? 김전 이계명 남곤보다 난 사람이 없으며 또 신하를 알아보는 데는 임금만한 이가 없으니 오직 위에서 짐작하시기에 달렸습니다. 하문하신 안당의 일은 그가 어진 줄을 안다면 타경하는 것이 가합니다. 다만 조종조에서 정성을 둘 때는 장차 중용하려는 것이었으므로 모름지기 점차로 등용하여 반드시 두루 시험한 뒤에 중용하였지 초천한 일은 없다 하였는데 우승지 윤원필이 성동 등의 말로 징계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구는 이런 뜻으로 회개했는가? 지금 두 사람의 말을 보건대 대리약 서로 같으니 주문하지 말라. 다만 일기에 써놓지 않고 빈종이 두 장만 남겨두는데 대개 상고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승정원 일기를 상고해야 하는데도 그 당시 주서가 두 사람이 모두 소홀히 하여 기록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없지는 않다. 이것으로 추구함이 가하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그 수복이 일찍이 2주 초랑으로 있으면서 조광조 등이 죄를 받던 날 저녁 상이 즉시 정사하여 성운을 승지로 삼아 승전을 받들게 하라고 명하였었는데 그 수복이 서명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오늘의 장사에 대관과 홍문관이야 그렇더라도 예문관과는 관에서 비밀에 참가하고 의정부에서 취재한 뒤에야 제설할 수 있는 것이니 내가 비록 서명한다 해도 정선은 할 수 없다 하니 상훈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주하량이 전교를 받지 않았단 말인가 하였다. 그 수복이 말하기를 당상에게 품위한 뒤에라야 서명하겠다 하고 남곤에게 물으니 남곤이 말하기를 정교에 나를 이조판서로 삼았으니 내가 바로 주하랑의 당상이다. 서명함이 가하다 하였으나 구수복은 굳이 서명하지 않았다. 조금 뒤 영의정 정광필이 소명을 받들고 왔는데 구수복이 정광필을 절하고 맞으면서 그 사이로 갖춰 말하니 정광필은 주하랑이 잘못이다 하였다.
정광필이 이르자 상이 제초가에 들어오라 하였는데 그때 사관 최세영, 조구령이 왔으므로 그 수복이 명에 따라 입시하고 조구령 등도 정광필에 따라 들어갔다. 정광필이 나온 뒤에 성운이 정광필에게 말하기를 그 수복이 전교를 받지 않았으니 취재를 정하시오 하자 정광필은 진지 처음 듣는 말인 것처럼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 놀랍고 놀라운 일이다. 진시로 취재를 청해야 마땅하겠다 하니 성운이 즉시 승정색을 불렀다. 정광필이 김전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개청한다면 좌랑이 당연히 큰 주의를 입을 것이다. 오늘의 일은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매우 많은데 미관이 한 일을 또 아랜다면 일만 번거롭게 될 테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 김전도 옳다하여 드디어 아뢰지 않았었다. 그 수복이 주의를 면한 것은 오로지 정광필이 주선한 힘 때문이다. 그 후에 대간이 논하여 지주할 것을 청하다 이것에 좌주에 되어 군직을 제수하였다. 이때 와서 윤구가 억사로 인해 승정원 일기를 상고한즉 빈 종이만 남아있고 그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수복은 윤구와 같이 줄수로 있었다는 것 때문에 하옥되었다. 윤구가 실제로 그 의논을 수합하여 회개할 때 삼인을 중하게 여긴다는 말을 빼버렸었는데 그 수복이 회개의 말을 쓰려고 하여 굳이 청하였으나 윤구가 계장을 주려 하지 않았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그 수복이 홍문관 수천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일기에 빈 종이만 남아있게 된 것이다. 그 수복이 직임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균조실록 38권 중조 15년 3월 20일을 기호 네 번째 기사 대간의 합사로 아뢰기라. 윤구의 일은 사람마다 모두 중대한 일이라 하는데 지금 방면을 명하시니 신등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기망하면 그 죄가 큰 것인데 하물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정성을 뽑는 일이겠습니까? 그때 이 사관 유희령이 다른 의논할 일 때문에 좌상 신용계의 집에 갔다가 정성 뽑는 의논의 전말을 곁에서 들었고 윤구가 와서 정원에 아를 때도 들었습니다. 대개 일기에는 날씨까지도 모두 써서 뒷날의 참고에 대비하게 하는 것인데 심지어 정성 뽑는 일을 빠뜨리고 쓰지 않았으니 이것은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 그 정상이 역시 심하니 마땅히 그 죄를 광명정대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유희령이 그 정상을 알고 있으니 물어보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는데 윤은필이 그 말로 친 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윤구의 초사에는 비만기로 입게 하였다 하였는데 비만기를 도로 내려보내면 그 사실을 마땅히 일기에 써야 하는데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추구하라 명하였다. 또 그때의 승지 한효원과 이성동에게 물어보니 하는 말들이 윤구의 공사와 서로 같았다. 정성 뽑는 의논의 질문이 안당에게 언급되었으므로 어세가 역시 안당에게 미친 것이고 추문해 봐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방면하라 한 것이다. 유희령유씨 이를 알고 있다면 직접 물어보면 마땅하겠다. 윤구는 아직 방면하지 말라 하였다. 증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21일 기후 다섯 번째 기사 간원이 문건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증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21일 기후 여섯 번째 기사 상이 유희령에게 묻기를 정성을 뽑을 때는 신용계는 뭐라고 말하던가 하며 유희령이 아뢰기를 신이 대명회전을 고쳐줄 것을 주청하는 일로 신용계의 집에 수의하러 쓸 때 윤구 또한 정성 뽑는 일 때문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신용계가 대답하기를 신하를 아는 이는 임금만한 이가 없으니 마땅히 위에서 짐작하여 하실 일입니다. 자늘의 정강필과 같이 의논하여 아랠 적에는 김전, 남곤 이 계명이 합당합니다 했고 안당은 전에 직차가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뢰지 않았으나 지금은 직차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앞서 아랜 세 사람이 합당합니다 하였는데 윤구는 말을 들은 즉시 돌아오고 신 역시 뒤따라 나와 정원에 와서 윤구에게 물으니 정성 뽑는 일은 이미 계달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이 한림 일기를 보니 윤구가 아랫 말이 신이 들은 신용계의 말과 같지 않으므로 이는 반드시 빠뜨린 것이라 하여 신이 동관과 의논하고 고쳐 써 넣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너가 들은 것과 어떤 것이 다르냐 하며
희령이 아래기를 신용계는 앞의 세 사람을 위주해서 말하고 또 안당에게도 미쳤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용계가 안당 역시 합당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며 이후 희령이 아래기를 역시 안당도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을 위주로 말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안당이 합당하다는 말이 역시 있었는가 하며 이후 희령이 아래기를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이 말은 윤구의 초사와 같은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38권 중력 15년 3월 20일을 기호 7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그달 5일, 6일, 8일, 9일에는 글이 채워져 있으나 7일에는 빈종이만 있으니 이것은 거짓으로 꾸민 것이다. 대간이 아랜 것 때문에 역시 이 때문이니 전지에 찌를 붙여 이 뜻을 첨가해 넣음이 가하다. 진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21일 기호 8번째 기사. 윤구가 옥중에서 상소하인데 대략은 다음과 같다. 신용계의 뜻은 그 대의를 말하며 신화를 아는 사람은 임금만한 이가 없으니 위에서 반드시 짐작할 것입니다. 전에 하문하실 때 신이 이미 갖추어 아뢰었던 바 그 당시 세 사람을 아는 것은 우연히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헤아려서 아랜 것입니다. 그 뒤에 또 안당에 대해서도 하문하셨으므로 안당도 합당하다고 한 것입니다. 전날 아울러 아뢰지 않은 것은 그 직질이 나았기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역시 상당합니다. 그러나 신의 의견으로는 앞서 아랜 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신이 정원에 돌아와 승제들이 모여 있는데도 일일이 설명했고 모여 있는 데서 일일이 설명했고 성정색이 내려온 뒤에 또 신용계의 말을 회개하니 성정색이 말하기를 의득한 말이 너무 많아 번거로우니 비만기를 써주시오 하므로 신이 그가 앉은 앞에서 급하게 의득한 말을 베껴 쓰는데 말이 번다 하고 중복이 많으므로 창황 급박한 중에 가장 아래 한 점을 다 쓰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실증은 대개 역에서 벗어나지 않은데 이른바 빠뜨리고 쓰지 않은 한 조목이 실로 중망이 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었으니 신은 빠뜨린 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계한 안당에 관한 이야기는 실로 모두 신용계가 한 말이니 신이 그 사이에 터럭만큼이라도 사의를 개입시킬 수가 없는 것이며 더구나 그 말을 전할 때 하나도 빠뜨림이 없었는데 써줄 때도 어디에 쓰려고 일부러 빼놓았겠습니까? 그때의 승지 등이 있으니 물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중조실록 38권 중조 15년 3월 20일을 개요 9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내가 윤구의 초언을 보고 또 그 당시의 정원 일기를 상관이 다만 빈종이만 있고 정성 의논한 일은 쓰지 않아 일이 거짓으로 꾸민 듯해서 당시의 승지인 한효원 이성동을 불러 물어보았으나 계사와 윤구의 조사가 대동소이하였다. 일이 증거가 없는데 형신을 가하는 것은 역시 어려운 일이므로 주문하지 말라고 명하인데 대간이 합사에 아뢰기를 윤구가 기망한 것은 지극히 큰 일이며 그때 유희령이 신용계의 집에 도착하여 이야기의 전말을 자세히 들었다 하기 때문에 유희령을 불러 물어보았더니 그의 계사 역시 크게 다른 것이 없었다. 정성을 뽑을 때 내가 대신에게 묻기를 안당은 어떤 사람인가 했기 때문에 신용계 의논 역시 그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다. 만약 윤구의 옥사를 끝까지 다스리려면 한효원, 이성동, 유희령의 계사를 증거로 모아 형추해야 하는데 형추하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니 사신으로 하여금 대신들에게 수의하게 하라. 민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21일 기호 10번째 기사 햇머리 같이다. 민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21일 기호 11번째 기사 지진이 발생하다. 진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21일 기호 12번째 기사 황해도 해주 등 9업에 우박에 떨어졌는데 크기가 꽁알만 하였다. 안악군에 흙비가 왔는데 밤과 같이 어두컴컴할 때도 있었다. 충청도 공주에 지진이 있었는데 소리가 적은 우레소리 같았다. 진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20일 경솔 첫 번째 기사 경량관을 소대하였다. 상이 강하던 글 대문에 임하여 이르기를
학문을 좋아하는 것은 진실로 좋은 일이나 다만 좋아한다는 명목만 있고 그 실제가 없다면 이것은 기억하여 입으로 외는 것일 뿐 학문이라고 할 수 없다 하며 시간간 임추가 아래기를 학문이란 입으로 외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이치를 밝혀 가려진 것이 없는 지경에까지 나아가는 것이니 상지의 사람일지라도 학문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공자는 생이지지한 성인이었지만 역시 말하기를 하루 종일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자지 않고 사색도 해보았으나 공부하는 것만 못하더라 하였으니 학문은 이같이 부지런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진조 7월 38권 중종 15년 3월 2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잔교하였다. 좌찬성 이 계명이 직선에 도착하여 병을 얻어 매우 위독하다 하니 내 이를 보내 약물을 가져가서 문병하게 함이 가하다. 윤조 7월 38권 중종 15년 3월 20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장원이 아뢰기를 3월은 곧 오양의 달인데 우박이 이와 같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우박은 음기인데 오양의 달에 내리니 제의가 심한 것이다. 요즘의 재변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진과 달, 비열의 재변이 연이어 일어나 그질 줄을 모르니 내가 매우 두렵다 하였다. 진조 7월 38권 중종 15년 3월 20일 경술 네 번째 기사 간원이 문건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진조 7월 38권 중종 15년 3월 20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햇놀이가 지고 양이가 있었다. 진조 7월 38권 중종 15년 3월 20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다. 진조 7월 38권 중종 15년 3월 20일 경술 일곱 번째 기사 황해도 안약에 흑비가 내리고 곡산 등 8업에 우박이 내렸다. 경상도, 문경, 강원도 횡성에 지진이 있었다. 진조 7월 38권 중종 15년 3월 20일 경술 여덟 번째 기사 전라도 구례에 별과 달의 이변이 있었는데 달과 별이 서로 맞붙는 것이 모두 세 차례였다. 진조 7월 38권 중종 15년 3월 20일 경술 아홉 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을 드렸다. 삼가 한효원 등의 계사를 보건대 연구의 초사와 대력 같아서 별다리 기망한 실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성을 뽑는 일은 중대한 일인데 대신이 한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 삼가지 않음으로 하여 비록 한두 마디 봐드렸다 하더라도 그 죄 또한 큰 것이니 이것으로 안율한다면 취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기망제로 논하에 반드시 끝까지 추궁하려 한다면 형장을 사용하지 않고는 승복을 받기가 어려울 것인데 수초하다 보면 혹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니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신은 논한다. 남건은 한 문학으로 자부하여 후진 장려하기를 좋아하였다. 일찍이 전라도 관철사가 되어 해남에 이르렀다가 윤구가 지은 글을 보고는 크게 칭찬하였으므로 윤구의 문명이 드디어 서울과 지방에 전파되었다. 이때 와서 윤구의 옥사가 일어나서 조정 논의가 바야흐로 가혹하게 다스리려 하고 이자에게까지 미치게 되자 남군이 주선하여 구회함이 이와 같았다. 진조 7월 38권 중종 15년 3월 20일 경술 열 번째 기사 평안도의 평양, 증산, 상원에 우박이 내리고 운산, 덕천, 개천, 영변에 눈이 내렸다. 진조 7월 38권 중종 15년 3월 2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정산, 상원에 우박이 내렸다. 진조 7월 38권 중종 15년 3월 23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충청도, 영풍, 직산에 지진이 발생하다. 진조 7월 38권 중종 15년 3월 23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밤에 남방 하늘 가위에 불과 같은 기운이 있었다. 진조 7월 38권 중종 15년 3월 2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승지 윤은필 김희수가 아뢰기를 어제 저녁 사경에 일간이 와서 남방에 붉은 기운이 있는데 매우 이상하다 하므로 신등이 일어나 보니 과연 남방에 붉은 기운이 하늘에 떠 있는데 마치 횃불과 같이 꺼지는 듯 하다가는 타오르고 타오르다가는 꺼지는 듯 하며 또 남쪽인 듯 했다가 동쪽이며 앞으로 나오는 듯 하다가는 뒤로 물러나 일정함이 없어 지극히 놀라웠습니다. 그렇구나. 횃불과 같이.
아침에 또 일관에게 물어보니 일관이 말하기를 초경에서 오경에 이르도록 그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한이 찬교하기를 근래 지진 1월 성신의 재변이 그칠 줄 모르고 연이어 일어났는데 지금 또 이와 같은 변이 있으니 내가 매우 두렵다 하였다. 진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2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소세 양이 문근의 일에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근은 재상으로서 이미 평강을 받았으니 역시 징계를 가 되었을 것이다 하매 영사 김전이 아뢰기를 대간이 지금까지 논개하니 어찌 보고 들은 것이 없겠습니까? 윤호하심이 마땅합니다 하고 소세 양이 아뢰기를 윤고의 일은 이미 조율하라 하셨으나 정성을 뽑는 일은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윤고가 물론 나와 제비애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잘못 아뢰었다고 했다 하니 반드시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세세한 일이라도 빠짐없이 일기에 기록하는 것인데 빠뜨리고 쓰지 않은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틀림없으니 자세히 추국하소서 하고 장령 채침 역시 그 당시 승지와 아울러 추구할 것을 청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실증이 있나 없나를 끝까지 캐려고 한다면 마땅히 형장을 써야 하기 때문에 대신에게 물어서 조율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일거는 중대한 일인데 한때의 주서가 쓰지 않은 빈장을 남겨두었으니 매우 계획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아울러 추문하게 한 것이다. 하며 소세 양이 아뢰기를 어느 사이에 혹 차질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만이거니와 그 당시에 대신은 안당의 직차가 상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론하려 하지 않았었는데 연수한 무리들은 모두 안당을 재상으로 삼으려 했고 그 당시의 연소배들이 사람들을 매우 심하게 해쳤기 때문에 윤구 역시 두려워 이같이 아랜 것이니 본디부터 무심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윤구가 수위하여 정원에 도착했을 때 승지 등이 미리 넘겨 짚어 말하기를 반드시 좋은 의논을 수위해 왔을 것이다 하여 그로 하여금 안당을 지적해서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하고 채침은 아뢰기를 윤구는 한때의 의론에 부하 내동하여 아뢰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관들이 윤구가 매우 무상한 사람이다 라고 하여 춘추관 일개도 폄한 말이 있으니 본디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2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윤구의 일을 끝까지 추궁할 것을 청하고 아울러 승지와 사관도 추구할 것을 청하였으나 연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2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김극계 헌남 한윤창이 윤구 및 승지 사관의 일을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대간의 말을 들으니 그 당시 승지들이 미리 넘겨 짚어 수의한 것이 반드시 안당으로 정성을 삼는다는 말일 것이다 했으므로 윤구가 그 말에 영합하여 이렇게 아랜 것이다 하였는데 참으로 이같이 했다면 윤구는 과연 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효원, 이성동 및 유희령 말과 윤구의 공사가 대략 비슷한데 만약 다시 묻는다면 반드시 조옥에서 근무하게 되어 옥사가 필시 확대될 것이니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하며 영사 남건이 아뢰기를 윤구가 만약 고의로 수의할 말을 빼버리고 속에서 아뢰었다면 끝까지 추구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당시 승지가 먼저 안당의 이름을 거론하여 그로 하여금 지목하여 말하도록 했다 한 것은 형적이 없으므로 신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공사로 발단된 것이 아니라 바로 사국에서 전하는 말인데 사국의 일은 외인이 관여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니 전하는 말을 가지고 신문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윤구가 단지 말을 전달하며 근실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조율하여 주의를 준다면 죄가 매우 가벼울 것이니 그 사이에 짐작하여 유를 비추어 무거운 벌에 따라 다스림이 가합니다. 꼭 형장을 써서 그 실정을 끝까지 캐리한다면 옥사가 참혹하게 되어 후세 사람들이 심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태평성대에 할 일이 아닌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법년이 보면 윤구의 죄는 심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간이 이렇게까지 논하는 데는 반드시 들은 날이 있을 것이다. 하며 특징간 한효원이 아뢰기를 그 당시 신은 조화승지 이성동은 우승지로 같이 앉아 이성동은
그 당시 신은 좌성지, 이성동은 우성지로 같이 앉아 있었는데 윤구가 주소로서 수위해 와서 전하는 말을 이야기한 뒤에 비만기에 써서 승정색에게 주아르게 했으나 써서 줄 때는 빠졌는지 여부는 좌중에 있던 성지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지는 과연 모를 것이다 하며 김극계가 아뢰기를 색성지라면 비만기에 쓰인 말을 어찌 가냐야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공사인데 어떻게 결단해야 되겠는가? 말 전달을 근실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논단하면 그 죄가 가볍고 만약 형신하여 그 사실을 끝까지 캐려고 한다면 혹 억울함이 있을 것이다. 또 그 당시에 색성지 및 사관을 추문한다면 옥사가 반드시 만연될 것이다. 하며 김극계가 아뢰기를 만약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는 자라면 누가 안당을 어질다고 하여 정성을 삼으려 하겠습니까? 신용계가 반드시 천가하지 않았을 것인데 윤구가 시론에 부회하여 속여서 결달하였으니 그 죄가 무겁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안당의 이름은 윤구가 제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고 바로 신용계의 말이다. 정성을 뽑을 때 내가 과연 안당이 어떠한가를 물었기 때문에 수의할 때 신용계가 안당을 아울러 거론하여 말한 말이다. 하며 김극계가 아뢰기를 신용계가 말했다는 신하를 아는 사람은 임금만한 이가 없다는 말은 반드시 위에서 안당에 관하여 특별히 물으셨기 때문에 아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청가한 사람은 안당은 아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과연 시국에서 발단되었으니 만약 끝까지 추구하려 한다면 억사가 만연될 것이며 후세 사람들이 보고 반드시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일기에 쓰지 않은 일은 주서 두 사람이 모두 잘못한 것이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두 사람 중에 반드시 한 사람이 쓴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할 터인데 모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으니 역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땅히 중도를 따라 논단하여 그 죄를 정한다면 영구 역시 징계가 되고 국사에도 대체를 얻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구가 단지 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는 말을 빠뜨렸을 뿐이니 이는 말 전달을 근실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가까운 것으로 우연히 빠뜨린 것이다. 저는 이 전제로 소유를 한다면 그 죄가 지나치게 무겁다 하며 김극계가 아뢰기를 그 당시 사람들 역시 농계하려 했으나 연소배들의 형세가 한창 성하고 공론이 막혔을 때이니 누가 논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고 동지사 이항이 아뢰기를 영구가 실론에 아부하여 신용계가 말한 인망이 세 사람에게 있다는 말을 깨달하지 않았는데 이 말은 전파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대개 이 일이 발단된 것은 모두 연소배들로부터이니 모름지기 그 옥사를 끝까지 다스려 실정을 안 뒤에 너그러운 법을 쓰면 마땅하나 급하게 조율하여 주의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처음에 한유은, 이성동, 유희령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전제의 뜻이 그러했으나 이것으로 조율한다면 과연 죄가 과중하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모든 일은 추론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옥사이겠습니까? 양단을 가지고 그 줄을 짐작해서 저기하게 논단한다면 위에서 형벌의 정도를 잃지 않고 아래에서는 억울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처음 전지한 뜻은 신용계가 안당을 청가하지 않았는데 영구가 제 스스로 말을 만들었다는 것 때문이었으나 이것으로 조율하면 실정에 크게 부합하지 않으니 전지를 고침이 가하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전지를 고치려 하신다면 위에서 고치셔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 전지는 그대로 두더라도 신의 생각에는 주안을 가지고 죄를 정함도 마땅하다고 여겨지니 위에서 재단하실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처음 전지로 조율한다고 하더라도 편의를 따라 짐작해서 해야지 한 의논만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겠으나 이 일은 중대한 일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며 김극계가 아뢰기를 윤구가 수의할 때 신용계는 자기의 뜻을 분명히 말했고 윤구가 문을 나오려 할 때 다시 불러 말하는 등 두세 차례나 이렇게 했는데도 수의한 것을 써서 아랠 때는 그렇게 아뢰지 않은 것은 기망한 자취가 현저하니 그 실정을 끝까지 캐지 않고 주의를 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다. 남건이 아뢰기를 그늘 본부에서 사록으로 하여금 항상 승정원에 출사하여 조보를 통보하자고 개청했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정부는 마땅히 온 나라의 일을 참여하여 알아야 하는 것이니
혹 이를 의논할 경우 미리 생각해야 위의 하문에 답할 때 쩔쩔매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방의 제비연, 수재나 한재, 도둑 등의 일은 비록 예의에 따라 관계되는 회사에 내리고 있으나 정부 역시 참여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중서성이 정찰한 본부가 되어 모든 공사가 여기를 통해 출납되었는데 지금은 성정원이 후수의 기관이 되어 그 출납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관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록 한 사람을 항상 승정원에 출사시키도록 의논드린 것인데 출사하게 되면 한림 주사가 기사할 때에는 진실로 참여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무릇 조보의 기사에 대해서는 듣는 대로 통보하게 되는 것이 편리할 듯하므로 전해일 일에 이것을 아뢰었었습니다. 조정조에서도 역시 한림 한 사람에게 항상 사록을 겸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뒤 관제를 고칠 때 폐지했는데 이미 폐지된 법을 비록 다시 세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록을 항상 승정원에 출사케 해서 조보를 통보하게 한다면 신의 생각에는 사체에 방해되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릇 조보의 내용은 과연 의정부 및 대관에서 다 알도록 함이 가하나 녹사로 하여금 기록된 내용을 보고 듣게 해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비록 한림으로 사록을 항상 겸하도록 했으나 관제가 이미 바뀌었으니 별도로 그 법을 세우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정원은 이런 뜻을 알아서 큰일이 있으면 정부 난관을 불러 말하는 것이 가하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춘추의 직임은 항상 외관이 겸임하는 예가 많은데 지금 역시 사록이 그 직을 겸임해서 항상 정원에 출사토록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신법이 비록 좋더라도 반드시 폐단을 낳게 되니 다시 세우는 것은 불가하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신의 뜻 역시 그러합니다. 다만 사록을 항상 정원에 출사시켜 조부를 통보하게 한다면 반드시 잘못 전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혹 빠뜨리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감과 좌우 겁사 중에 좌는 중서성에 속하고 우는 문화성에 속해 출납하는 모든 정령을 참여해서 알았는데 지금의 관제는 옛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임시 편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고 김극계가 아뢰기를 관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조종의 헌장은 마땅히 잘 지켜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지 이미 정해놓은 법규를 번거롭게 고쳐서는 안 됩니다. 또 근래 흉년이 들어 별시의 초시를 식년시의 예와 같이 지방에 베푼다고 하는데 이거는 거자들이 식량을 싸가지고 오는 다니는 폐단을 염려했으이나 역시 조정조의 고사는 아닙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별시의 초시를 지방에 실시하여 뽑는 일은 과연 국제가 아닌데 다만 한때의 폐단을 염려하여 하는 것일 뿐이다. 또 이미 판화하였으니 번거롭게 고칠 수는 없다 하며 김극계가 아뢰기를 성명이 이미 내렸으니 비록 지금 고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만 책봉할 때를 당할 외방 유생들이 누구인들 성사를 보기 위하여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지방에서 취사한다고 하더라도 식량을 싸가지고 다니는 패단은 있을 것입니다 하고 특진관 김준은 아뢰기를 법도와 관제는 조정조에서 세운 것이니 대대로 준수하여 가면 비록 오래되어도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대개 법도를 고치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일이니 가볍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한때의 괴함 때문에 연구한 법을 가벼이 고치게 되면 도리어 그 폐단을 입게 되는 것이니 법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육조당상이 출사했는지 않았는지를 정부가 날마다 청구하는 것은 재상을 대접하는 도리에 너무 박절한 것이 아닌가? 내 뜻에는 정부가 합조하는 날에 점검하거나 혹은 불시에 규적한다면 육조가 마땅히 스스로 부지런히 출사하리라고 생각된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신은 다른 지혜나 능력은 없으나 직임에 스스로 힘쓸 수 있고 따라서 모두들 부지런히 출사하기를 바라면서 자주 합조하였습니다. 단 육조와 한성부에서 녹사를 나누어 파견해서 당상의 출사 여부를 기록하게 하여 날마다 와서 보고하게 하는데 보고하면 본부에서 고찰하여 만일 여러 날 출사하지 않는 관서가 있으면
그 관서의 난관을 불러다 문책하기 때문에 물리가 분분하여 전에 없던 일을 만들었다고들 하며 심지어는 서로 헐뜯고 경계하기까지 하는데 이것은 사체를 모르는 짓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 일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니 세상을 대하는 도리에 아무 방해될 것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또 평상시 공회에도 나오지 않으면 모두 서게 하는 것이니 이 일을 열흘마다 서게 하는 것이 역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육조는 각사를 천괄해서 다스린데 만약 여러 날 차례를 비운다면 육조의 일만 지체될 뿐만 아니라 각사 역시 부지런히 출사하지 않더라도 단속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녹사를 시켜 날마다 기록해 오게 하고 또 매달 열흘마다 서게 하는 것은 아마도 번거롭고 잣단 일일 듯하다 하니 남군이 아뢰기를 신등은 육경을 천대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출근하고 앉는 것을 단속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 녹사를 시켜서 와서 보고하게 하는 일 말고는 달리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는 법사와는 같지 않아 연고 없이 공함을 마음대로 낼 수도 없는데 신등의 생각에는 열흘마다 서게 하면 위에서도 부지런하고 태만함을 아실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무단히 출사하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 경계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고 김극계가 아뢰기를 육조 당상이 출사하였는지 않았는지에 대한 단자가 이미 본부에 내려와 있습니다. 세상이 며칠간 출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때마다 출고를 받는다면 사체에 미편한 점이 많으니 그 육경을 대우하는 데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육조를 단속하는 뜻은 옳은 것이므로 대간에서도 그것을 잘못이라고 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렇게 된다면 육조 당상은 추구를 당하지 않을 날이 없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불시에 교찰에서 적발함이 마땅할 듯하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교찰에서 적발한다면 이것은 곧 대신을 가볍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열흘마다 서게 하는 것이 비록 번세한 일인 듯하나 위에서 짐작하여 처치하신다면 뭐 번세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한유창이 아뢰기를 정부가 육조를 단속하면 불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육조를 총섭하는 데 있어 반드시 이러한 방법으로 단속할 것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녹사로 하여금 자기 육조 당상이 출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스스로 쓰도록 한다면 속이는 배단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이 일은 기묘한 일은 아니니 비록 속인다 하더라도 크게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만 교찰에서 적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헌부에서 비록 평소 육조를 교찰에서 적발한다고 하나 이는 단지 낭청의 출사 여부만 단속할 뿐이므로 신등이 백방으로 계획했지만 달리 무슨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 오래되리 예가 된다면 번번이 공함을 낼 수는 없을 것이다. 법사에 계하하면 법사가 짐작해서 스스로 처리함이 마땅하다니 김극계가 아뢰기를 부지런하고 태만함의 우열은 고적하여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래 재변이 폭주하여 없는 날이 없으니 하늘이 우연히 경계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상하가 각기 부지런하고 삼가서 성실히 스스로를 검속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남고는 아뢰기를 남의 신하된 사람은 마땅히 주의하러 회의함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일을 가지고 육조를 가벼이 여긴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무리가 분분하여 서로 돌아가며 비웃으니 신당은 어떻게 하면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을 이미 정규로 하였으니 가벼이 고칠 수는 없다 하였다. 민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26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이용구의 이런 판부를 고치는 것이 가하다. 진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26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햇놀이가 지고 양이가 있었는데 안쪽은 누른빛이고 바깥쪽은 흰빛이었다. 진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26일 갑인 네 번째 기사 밤에 동방, 북방, 남방에 불빛과 같은 기운이 있었다. 계속 진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27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27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민주시로 38권 중종 15년 3월 27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영구가 옥중에서 또 상수하인데 그 대량은 다음과 같다. 비록 의료는 모두들 신이 승지의 지휘를 청종하여 일부러 빠뜨린 것이라고들 하는데 이것은 비록 사람들의 의심을 살만한 것이기는 하나 그 시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수위에 가지고 와서 처음 정원에 이르니 그 당시 두 승지는 의득하는 일 때문에 빈청에 가 있었고 다른 승지들은 모두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이 그 앞에 이르러 막 고하려 할 때에 우승지 김정이 묻기를 누구를 청구했는가 반당인가 하기에 신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즉시 신용계가 한 말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신이 또 빈청에 가서 도승지 이자에게 고하고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색승지 승전색이 비만기를 써서 달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그 앞에서 막 베껴 쓰는데 그날은 마침 일이 많았고 또 이자가 신을 재촉하면서 얼마쯤 썼느냐 하므로 급히 써서 주었습니다. 김정과 이자의 말은 이 외에도 다른 말은 없었는데 이것은 한자리에 앉아있던 승질이 같이 들은 사실입니다. 신이 마치 마음이 급하여 옮겨 쓸 때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깨닫지 못하고 종래는 빠뜨리기까지 하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신이 저들 두 사람에게 견제되어 드디어는 알면서 일부러 꾸민 것처럼 의심합니다. 대개 정성을 뽑는 일은 중한 일이라 비록 부자 형제와 같은 지극히 친밀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감히 협박과 꾀임으로 그 말을 고치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신과 저들 두 사람의 사이는 선 후배의 분별 외에는 다정하고 친밀한 사이가 아닌데 저들이 어찌 감히 신을 지휘해서 조정의 중대한 일을 그르치게 하였겠습니까? 저들이 비록 지휘했다고 하더라도 신이 즐겨 따르겠습니까? 공청에 앉아 법년이 말한 몇 마디 외에는 별로 다른 말이 없었는데 저들이 감히 열 눈이 보고 열 손이 가리키는데도 사정을 제멋대로 부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드러난 일이어서 분별하기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대개 의심하는 사이는 사람의 말이 한번 나오면 엉겨질 때마다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한결같은 병통입니다. 신이 그 당시에 즉시 한림 등에게 말하기를 급할 때 하느라고 문세와 어세가에 차이가 있어 신용계가 한 말을 다 쓰지 못하여 의덕한 본의와 어그러짐이 있었으니 매우 후회스럽고 두렵다. 사관은 마땅히 직필을 써야 한다 하였으나 즉시 다시 아뢰지 못했으니 이는 신이 나이가 어리고 아둔했으면 물론이고 따라서 이를 경험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보면 역시 사정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사정이 있었다면 반드시 가베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저들 승지 등이 과연 조금이라도 그 사이에 주의한 것이 있었다면 그 당시 한자리에 앉아있던 승지 및 사관 등이 다 같이 보고 들었으니 진실로 조금이라도 감히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한자리에 앉아있던 승지 및 참여하여들은 사관들에게 아울러 물어보신다면 저들 두 사람이 한 말 이외에 다른 말이 없었음을 알 것입니다. 중조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2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세자 책봉하는 일은 고래를 상고해보니 성종께서 창덕궁에 거처하였으나 패왕의 세자 책봉은 경복궁 사정전에서 하였으며 세자가 직접 백관의 하례를 받지 않았는데 이것은 필시 그 당시 정희 왕후께서 경복궁에 거처하셨고 패왕은 아직 어림으로 이같이 했을 것이다. 그것을 상고하여 아래라 하매 예조가 계묘년에 세자 책봉한 의주를 아뢰기를 과연 세자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외정에서 예를 거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국가의 중대사이니 모름지기 광명 정대한 곳에서 예를 거행하여 백관과 만백성들로 하여금 다같이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함이 가합니다. 성종조의 일은 일시적인 권도로 행한 일일 뿐 만세히 항상 지킬 법이 아닙니다. 또 세자가 나이 어림으로 예를 거행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란 일국의 총망은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크니 책봉은 큰 예라 광명정대한 곳에서 거행하도록 함이 지당하다. 그러나 성종조에서도
어찌 범연히 생각하여 그렇게 했겠는가. 대신들과 의논함이 마땅하리라. 들으니 그 당시는 세자의 나이가 8살인데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하물며 지금은 6살 난 아이이매랴. 대신들은 비록 보통 아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나 늙은 큰 집의 만인이 보는 앞에서 기가 위축되어 난색이 있을 경우 지도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즘 더근데 사사로 의지를 익히는 일도 역시 시원스럽지 못하다고 하니 내 생각에는 성종조 계면의 의주에 따라 그 행함이 가할 듯하다. 다음 날 이 뜻으로 대신을 불러 의논함이 가하다 하였다. 진조실호 38권 중종 15년 3월 29일 정사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덕천 개천에 눈이 내리다. 진조실호 39권 중종 15년 4월 1일 무어 첫 번째 기사 전개하였다. 원자로 책봉할 때 예품 이상만을 배반시키면 대사관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대사관은 상품일지라도 간원의 장관이므로 입번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의논하는 것이 옳으리라. 이품 이상만이 입번하라고 전에 전교하였으므로 이렇게 전교한 것이다.